노다지 썰전? 2025년에 넥센 타이어가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이뤄낸 쾌거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넥센 타이어의 이 고공비행 2026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뛰어넘는 소위 아웃퍼폼을 달성하면서 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넥센의 체질 개선이나 또 명확한 성장 전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요. 타이어 업계의 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넥센 타이어의 그 내부적인 노력은 정말 훌륭합니다만 2026년 목표 달성은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겁니다. 우선 그 2025년 성과부터 한번 짚어보죠. 매출 3조 1,896억 원, 이게 전년 대비 무려 12%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성과로 보지 않고요. 넥센 타이어가 이제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신호탄이라고 해석합니다.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유럽이었죠. 체코에 있는 유럽 공장 2단계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유럽 지역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네, 그 3조라는 숫자는 정말 상징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숫자의 가려진 부분을 조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과인 건 맞습니다만 2025년 4분기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타이어 렌타 사업의 회계 처리 방식이 바뀌면서 일회성으로 잡힌 매출 8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계 기준상으로는 합법적인 처리지만 이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타이어 사업의 성장세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세가 다소 과장되어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시네요. 네, 그 회계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800억 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에 가까운 놀라운 실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건 성장의 질이라고 생각해요. 수익성이 높은 18인치 이상 이 고인치 타이어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세요. 2020년에 29% 수준이었는데 이게 2025년에는 38%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드러난 게 아니고요. 넥센이 더 이상 저가 타이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수익성 높은 고급 제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브랜드의 체급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체급이 바뀌고 있다는 방향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체급이 자리 잡은 이 운동장,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죠. 글로벌 타이어 시장 전체의 성장률은 지금 1에서 2%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꼽으신 그 유럽 시장, 저는 지금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유럽 시장이 왜 리스크라고 보시는 거죠? 체코 공장을 통해서 현지 생산과 판매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고 오히려 유럽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올웨더 타이어 판매량이 2배나 증가한 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 현지 생산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죠. 바로 그 유럽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중국입니다. 올해 7월에 유럽연합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든 재고를 밀어내기 위해서 정말 초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흙탕물이 된 거죠. 넥센이 체코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중국산 저가 타이어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익성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물론 중국산 저가 공세는 부담이죠. 하지만 모든 타이어가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넥센이 체코 공장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윈터 타이어입니다. 유럽의 그 특정 기후와 도로 조건에 맞는 윈터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만 보고 선택하지 않거든요.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강점입니다. 이건 중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죠.
저가 시장의 교란과는 별개로 넥센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자기 점유율을 지키고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셈입니다. 넥센이 신차용 타이어, 즉 OE 시장을 열심히 뚫는다고 해도 공급해야 할 신차 생산 자체가 유럽 내에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넥센의 다음 성장 전략과 연결되는 겁니다. 넥센은 이제 단순히 타이어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넘어서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24개 차종의 신규 OE 공급을 시작했는데 그 목록을 보면 포르쉐, BMW 같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주요 전기차 모델, 심지어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건 이게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넥센의 기술력에 대한 일종의 인증 마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증 마크의 가치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직견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OE 타이어는 마진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고 공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투자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투자죠.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을 보기 위한 투자입니다. 신차에 장착된 타이어는 한 3, 4년 뒤에 교체 시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원래 달려있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타이어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OE 공급의 최종 목표는 수익성이 훨씬 좋은 교체용 타이어, 즉 알리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프리미엄 OE 공급 확대는 그 선순환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셈이죠. 의 경우 현재 넥센 OE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서 10% 수준입니다. 아직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RE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로 이어지려면 최소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OE 시장에서 얻은 명성을 RE 시장의 실제 판매로 전환시키기 위한 마케팅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고요. 꿈은 좋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버틸 체력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비용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넥센은 지금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거든요. 타이어의 핵심 원재료인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격과 해상운임 모두 2025년 하반기부터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갱신된 유럽행 해상운임 계약은 2025년 하반기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체결됐습니다. 이건 원가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요인이라서 OE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충분한 실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정세라는 것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었다는 뜻이죠. 외부 변수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정치 이벤트는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 여전히 불안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상운임을 언제든 다시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고요. 이런 외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안정적인 비용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안일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외부 변수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넥센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특정 국가의 원자재 소싱을 의존하지 않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과거보다 훨씬 키웠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원가 구조가 안정되고 제품 믹스는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프리미엄 브랜드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외부 충격은 충분히 흡수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기업의 내부적인 체질 개선 노력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파도를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통상 이슈, 또 미국의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북미 시장의 신차 구매 심리 위축, 수입차 비중 확대로 임한 국내 시장의 OE 시효 감소 등 넥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회사가 제시한 높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넥센타이어의 2025년 성과는 유럽 생산기지 안정화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 그리고 프리미엄 OE 수주 확대라는 이 체질 개선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러한 단단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시장을 뛰어넘는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업의 내구적인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경기도나와 예측 불가능한 통상 이슈 같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넥센이 제시한 그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넥센타이어의 2026년 성장 로드맵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여러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시각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유럽연합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치 결과가 넥센 타이어의 하반기 실적과 또 주가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향후 발표될 실적과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